그런데 이런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거죠.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또 아니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것도 아니야. 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마치 우리가 미련 같은 거야. 어? 사실은 이미 떠났는데 이게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미련 같은 거야. 응? 아니 모르는 바는 아니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지 않는 것을 아직 분명하게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삶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히 불안해. 그 다음에 이렇지 않은 삶이 막연히 불안하고 이게 자꾸 너무 실감나는 거야. 너무 실감나서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뭐라고 표현할까 좀 냉철하게 또는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나 실감나서 왜 객관적으로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너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차마 이걸 차마 이걸 인정하기가 막 어렵거나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다고 떠났어.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떠났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꼭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꼭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를 인정하기 싫어. 꼭 같이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저녁에라도 들어올 것 같아. 그 환상 속에서 맨날 살아. 그럼 어떻게? 한벌 때 그래서 꿈 깨 갔어. 이미 떠났어. 어? 좀 정신 좀 차려. 어? 가령 우보고사 딸내미가 그러고 있다면은 우보고사 한밤 올리면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 갔어.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갔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새롭게 살아. 응?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확철 이렇게 대우가 안 됐은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살아온 그게 그때가 그걸 못 넣는 그게 못 넣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못 넣는 거지. 자꾸 나오는데 나온 것은 그냥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일 뿐인데 생각으로 일어난 것일 뿐인데 자꾸 생각되는 것 같은 거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우보원서 면허를 그게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나와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면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하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우보원서는 습관이라 그러지 않아. 습기라 그러지 않아. 응? 그런 것은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지. 아직도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지. 생각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습관이 있고 무슨 습기가 있어. 응? 그러니까 딸애가 예를 들면 떠나간 연인을 못 잊어가지고 일상 삶이 안 돼. 일상 삶이 그 꿈에 빠져가지고 살아가. 괴로워. 뭐 그러고 살아가. 그럼 어떡해? 새끼야 꿈 깨 갔어. 그러니까 그 광고는 광고고 이제 새롭게 새롭게 살아. 새롭게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살아.
또 새로운 사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은 또 새롭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 왜 지나간 그 간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 그런 거죠. 그래서 볼뛰기 올려줘야 되는 거야. 어? 네, 단지 그런 일일 뿐인 거예요. 안 돼,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일 뿐인 거예요. 꼭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아야 정신이 차려지나? 어? 어? 근데 저의 경험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 생각에 빠질 때는 제 경우에 그걸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내 뜻대로 잘 따라오더라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 여태까지 60평생 살면서 터득된 어떤 그 방식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여태까지 먹혔으니까 여태까지 크게 뭐 문제 없이 크게 그 괴로움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대자유의 어떤 삶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연 될까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 나름대로 터득된 이 방식을 과감하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떠나온 연인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사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면은 사실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말하면은 갑의 입장이야. 응? 물론 요즘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며느리가 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실은 며느리는 새로 들어온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그런 입장이고 시어머니야. 아니 며느리는 새로 들었으니까 며느리 없을 때도 살았는데 뭐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럴 수가 있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역시 가령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걸로 가지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입장이야. 없을 때도 살았는데 뭐 있으면 한 사람 더 있는 거 뭐 그건 뭐 큰 문제야. 자,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며느리는 뭔가에 어떻게 새로운 집안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니까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될 입장이야. 근데 시어머니는 안 해도 돼. 사실은 아니 뭐 신경 안 쓰면 돼. 신경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없을 때도 살았는데 뭐 한 사람 더 있다고 해야지. 근데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하지 않아요. 진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며느리한테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진짜 그렇죠. 예. 진짜 그건 예전에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봐요. 며느리 눈치를 안 보면 못 살아요? 며느리 안 보면 되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며느리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주도권을 이렇게 쥐고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며느리가 정말 갑이니까. 근데 교묘하게라도 그 예전에 그 시어머니의 그 갑을 갖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꼬리를 내리더라. 뭐 예를 들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나름대로 터득된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막 이렇게 고개를 치켜들지 못하도록 그런 식의 어떤 니 무슨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기싸움, 그 기싸움이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아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그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거든요. 지는 이래야 된다 하고 나는 저래야 된다 하고 막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많아요. 더군다나 세대 차이로 문제는 많이 나고 하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많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와의 엄청 그게 많은데 유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걸 확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다 내려놨죠. 네. 어떻게 보면 자식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렇죠. 응? 네. 고사님은 그렇죠. 자식 삶에서 상관 안 하고, 그리고 뭐예요? 도대체 무슨 님이에요? 애 엄마예요. 응? 네,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더 키우니까 꼭 내 하는 거지. 너보다 내 애야. 그러니까 네가 낳기만 했지. 키우면 내가 키워. 언니는 잠만 데리고 자지. 나머지 내가 다 하니까. 내 식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입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꿈 깨세요. 내 새끼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자기 새끼라고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 말은 속으로는. 네. 응? 아무리 그래도 그럴 거예요. 응? 그렇게. 어머니는 내 새끼 키워주는 사람이지 내 새끼 엄마야가 아니요. 어?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 맞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 봐요. 아니 저거 엄마가 키우자는 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거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키우자는 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근데 아닌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애 엄마도 아닌 줄 알면서 그럴까? 애 엄마는 맞다고. 그렇지. 그러면 봐봐. 누구 생각대로 그래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도 애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 엄마 생각대로 키워야 되는 거지. 응? 왜 엄마 아닌 사람이 자꾸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 만약에 그래도 할머니여서 그래도 좀 더 한 거지. 만약에 다른 애 보는 사람을 따로 구해가셨는데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봐. 엄마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쫓겨나야죠. 그러니까 부모라서 쫓지도 못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어? 그런 거는 제가 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애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거는 그 며느리와의 그 기싸움에서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지가 무슨 나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니 근데 봐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저는 옛날부터도 그랬지만은 너가 이제 20살 넘으면은 다 나가. 그게 돼야 돼. 응. 그게 돼야 돼. 그게 맞아. 애들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야, 너가 이제 그 20살 되면은 그러면 다 너가 살면 너가 살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응? 어릴 때부터. 자, 그러면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들 집에 가더라도 야 오늘 서울 가는데 하룻밤 잘 수 있냐고 허가를 받고 가요. 응? 그래서 아빠 나 오늘 뭐 이러이러 있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그러면 난 뭐 다른 데 알아볼게. 그러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딸애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좀 먼 데니까 저 나주니까. 그래서 야, 나 나중 하는데 너 집에서 하룻밤 자면 안 되냐 그랬지만 응? 안 된대. 지금 자기가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갑자기 하루 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집에 오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된대. 자기 뭐 일이 있대. 응? 그럼 알았다. 나는 꼭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응?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안 그러면 안 그런다는 얘기다. 응? 그래 아들 따라서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아요. 응? 어떻게 저거 아버지가 모처럼 간다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아요. 알겠다. 조금 더 그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나중에 뭐 결혼하고 그래도 그건 너 삶이야. 응? 네 마누라 또는 네 남편 누가 좋다면 나는 아무 그게 없어. 대신에 그래 이야기는 내 생각은 이렇기는 한데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근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가 하고 나중에 책임도 네가 지고 네가 모든 그런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응? 라는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거야.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아들, 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야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새로 들어온 뭐 사람, 새로 관계 맺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겠다, 나는 내가 이 시아버지다, 또는 내가 장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응? 응? 자, 그러니까 기싸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키운다고 내가 얘 살림에 내가 완전히 뭐 거의 한 집 살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 그런 진짜 보이지 않는 기싸움 며느리와 그런 데다가 우리 며느리가 또 아주 의사예요.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주 뭐라 하노? 안 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그럴 것도 지 주장이 엄청 세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세상 똑똑히 잘 살겠지 뭐. 네? 세상 똑똑히 잘 살겠지 뭐. 근데 애는 완전 젬뱅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지가 맞대요. 어쨌든 무진님 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바꿔요. 그건 생각일 뿐이겠지만은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하면은 나는 당신 아들 보고 이 집에 결혼했지 당신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응? 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어떻게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온 거지. 아들 잡으니까 뭐 뒤에 줄줄 따라왔어. 사실은 나는 요것만 가지고 싶은 거지 뒤에 따라온 데는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 응? 그런데 따라온 게 자꾸 끌려온 게 사실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거 자꾸 그래.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그런 거지. 냉철하게 하면 자기는 자기가 일해야 되고 바쁘니까 애 봐주는 사람이야 그냥. 응?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지금 꿈 깨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냥 알면은 생각을 바꿔요. 네, 나는 네, 아니라고 할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애 봐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려면. 봐요. 며느리도 대신에 아니고. 공짜로 해주면 안 돼. 돈 받아. 응? 돈 받아요? 받아요. 그럼 받으면서 그래 그래 하면 어떻게 돈 받으면서 그러면 정말 할머니가 주장하려면 돈 받지 마. 응? 정말 내 자식 키우면서 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하려면 돈 받지 마. 응? 돈을 안 받아도 그런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돈을 안 받아도 그렇게 해. 자, 근데 돈 받으려면은
그러면 엎드리라고요? 아니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봐주는 사람. 왜 봐주는 일에 충실하면 돼 그냥. 왜 자꾸 고의를 벗어나서 다른 걸 자꾸 뭘 주장하려고 그래? 그래도 며느리고 시어머니잖아요. 그건 생각이죠. 그거는 무주님 생각이고 그 생각이 며느리도 똑같냐고. 심지어는 아들도 똑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꿈 깨야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누가 꿈을 깨? 꿈 꾸는 사람이 깨야지. 아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뭐라고? 엄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말 좀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이야기 안 해요. 왜냐 며느리는 아들은 이야기할 거거든. 할 어머니 거지. 이런 부분이 아, 좀 그럼요.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거거든. 아들도 지금 되게 좀 힘들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 내한테 대한 불만을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어,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딸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아, 엄마의 또 내 방식대로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에서 애를 출산하고 1년을 키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이제 복직을 하기 전에 네. 먼저 이제 애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 그러고 이제 복직하면 다시 이제 엄마가 또 해줘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 한 두 달 동안 또 내 스타일로 애를 했는데 또 엄마 올라오면은 또 이제 된다 걱정을 막 내내 하더라고. 그렇게 이게 맞더라고. 애 키우니까 딸하고 엄마도 막 엄청나게 맞는 거. 그러니까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그거를 좀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자, 잘안 나시기도 하고. 네. 잘 안 나죠. 그런데 봐요. 그러면 어때요? 자식을 놓는 겁니다. 계속 사실 그럼으로써 서로 괴로워질 뿐이야. 응? 괴로워질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안 괴로워. 그런데 그 미안합니다. 산만 내려놓으면.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며느리도 덜 괴롭든지 안 괴로울 거고 무진도 마음이 편할 거고. 자식 다 응? 편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 네. 사이에서 아들도 아들도 마음 편할 편할 거고. 음. 그런데 봐요. 도대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런 상황을? 못 내려놓겠어요. 안 돼요. 어리석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봐봐. 사실은 나만 그런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싸움인 거잖아? 네. 이기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아니, 이건 지 아들이고, 응? 나야, 뭐 상황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키워주는데, 아무리 내 손자지만은, 응? 손자와 아들은 다른 거야. 응? 무진님은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 아들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해라 또 그러면은 어? 싫어했죠. 그래 똑같은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 걔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할머니야. 나는 그냥 할머니야. 뭐 할머니라는 것이 생각 속의 할머니지 사실 저 미국에 있는 손자라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할머니가 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럴 수 있는 게 할머니야. 응? 응. 그러니까 다 생각 문제일 뿐인 건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서로 괴롭고 그 사이에 있는 아들도 괴롭고 응? 둘이가 다 괴로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어요? 쉽진 않지. 근데도 지주는 게 맞긴 하겠지. 아니 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면 내려놔. 그게 무슨 싸움이야 그게. 내려놔. 그게 무슨 싸움이냐고. 그게 무슨 기싸움 하려 그게 싸움이냐고. 뭐 하는데 기싸움을 해? 어쩌라고? 아니 야, 누구 살면 누구 살니까 누구 살아. 내가 그런데 누구 돈 주니까 내가 키워줘. 물론 내 손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너가 안심해도 되게 하겠지. 내가 뭐 애를 때리기를 하겠어. 내가 뭐 애를 제대로 안 먹이겠어. 응?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건 네 애야. 자,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네 애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라고 그런다면은 나는 내 의견은 그렇지만은 나도 그래도 할머니니까 내 경험으로는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건 너한테 이야기는 해줄게. 근데 너는 참고만 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네 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단하다 우리 시어머니. 그렇지. 야, 자, 우리 시어머니 다시 보이네. 그럴 거 아니야. 공부하러 다니더니 와.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공간에 있어요. 아니 저녁에는 한 라인에 같이 살아요. 아, 그 아니면 그냥 공간은 아니잖아. 다르죠. 예, 그러면 좀 나쁜데 따로 네. 공개. 그러니까 와요. 생각만 해도 와 그러면 좋겠다고 그런 거잖아. 왜 근데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그 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맨날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응? 근데 그 시어머니 용심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 그 용심은 진짜. 그렇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네. 그 시어머니의 용심은 커지죠. 네. 그런데 어쨌든 아들을 확 제쳐놓으면 어쨌든 그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거잖아. 맞아. 다 괴로워지는 거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우선 괴로워. 그러면 며느리 잡자고 해가지고 아들 괴롭히는 거잖아. 아들 잡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도 그냥 나한테는 조건인 거예요. 응? 자식도 나한테는 조건이고 자식이 조건인데 뭐 며느리는 더 그냥 환경이고 조건일 뿐이야. 응? 손자도 마찬가지. 내 직접 자식도 그냥 조건일 뿐인데. 응? 자, 그래서 이 조건 탓도 아니고 조건에 매일 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인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그것이 실감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진짜 그냥 돈 받고 애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할머니니까 내 경험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는 해줄게. 응? 그런데 너는 그걸 뭐 참고를 하든 어떻든 응? 그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응? 너는 어떻게 보면 애 키우는데 처음이잖냐. 응?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애 키울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막연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 어쨌든 그런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는 해줄 테니까 뭐 너가 네 애니까 뭐 참고를 하든 어쨌든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 아들이니까 설마 네가 네 아들 잘못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자식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겠어?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애 봐주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쉽지 않다고 말하지 마요. 아무리 쉽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 그런 거잖아. 응? 응? 그래. 네. 그 애를 꼭 하기는 딴 사람보다는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아니 봐줄 수만 있다면은 할머니가 봐준 게 훨씬 좋기는 낫지. 하지. 아니 내가 원했어요. 그랬어요. 네, 내가 봐줄게 했어요. 아, 저거들이 엄마 봐줘 하는 게 아니고 난 내가 봐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코가 끼기 시작했네. 그랬네. 그래도 참고 저거들이 막 이렇게 이래야, 한다고 이래야 조금 주도권 말해야지. 잡는데 그래도 주도권 못 잡네. 너무 솔직했나? 자기들이 내가- 봐달라고 할 건데 미리 말했거든.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부부간에 주도권 싸움 한다는 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응?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며느리하고 무슨 주도권을 해. 야 너가 살려면 너가 알아서 살아 그냥. 그런 부부지간에 거지. 주도권 상황은 내가 힘들잖아요. 못 이기면 내가 일이 많아지고 뭔가 많아지잖아요. 주도권을.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했어. 지면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령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것이 역시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데 하물며 자식과 며느리, 손자 더 말하지 뭐해요. 자, 그런 것이 전부 다 조건일 뿐이에요. 인식의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 인식, 그 인식을 아까 오늘 내내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식에 매인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그러함을 어리석은라 이러는 거예요. 수행의 과제로 삼으시고. 그죠? 음. 진짜 저도 우호의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저한테 그 이름을 붙였겠어요. 저 또한 잘 됐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냥 스스로 붙여놓고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자, 그러면은 또, 착각이, 또 실감 나는 착각이었구나. 또 착각이었구나. 라고 해서 점검이지. 안 돼,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착각에 빠졌구나. 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 순간 착각이었구나. 라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살아봐요. 다 좋은 삶은 왜 다 안 좋은 삶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가정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 가정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르려고 왔다. 뭘 가르려요? 실제로 가정을 파탄내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념을 깨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엄마와 딸이라는 관념을 깨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관념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관념이란 뭐예요? 인식 내용이잖아. 인식 내용이잖아. 이게 인식 내용대로라고 하는 요 착각이 관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깨야 비로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사랑을 주러 왔고 평화를 주러 왔다고, 평화의 예수님.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을 질러야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지, 진정한 사랑을 주려고 오신 분이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알려면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관념부터 자유로워진다. 관념을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딱 그런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뺨때기 때문에 뺨때기. 부모님들 좀 관심해야 좀 비대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식 삶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얽매이게 돼. 무관심하고 뭐 딸 집도 자주 안 가고 그래야지. 너무 자주 가고 그러면 자꾸 그 얽매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그런 것밖에 없대. 그게 현명. 너무 좀 자주 올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야지. 너무 자주 이러면 얽매이. 사실 진짜 이 관계라는 것만큼 이 관념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진짜 이 관계는 관계니까 이제 상하입니까 상. 니나 관계니까 상이식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고의 내 이 상상 속에서 이거는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이건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리고 자식은 이건 우리 부모야, 나를 낳아줬어. 얼마나 그러면서 온갖 그 관계 맺음을 뭐 언니, 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게 상상도잖아요. 상상도. 머릿속에 상상도.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지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얽매임이 얼마나 주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들인데 선택하라고 한다. 엄마를 선택할래, 너를 선택할래. 이제 나중에 힘들면 그래. 둘 중에 한 사람 선택해라. 자,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주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 발전. 그러면 부모하고 어쩌라고 이제 막 그런 자기들 이렇게 살아오는 거 있더라고. 김윤수님 부모는 그런 게 많은데. 많죠. 예. 그게 이제 아들이 자꾸 부모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지를 뭐 이렇게 안 하면 둘 중에 선택을 해라고. 아니 근데 김윤수님이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 네가 결혼을 했으면 그게
부부가 여자적인 관계지 엄마한테 다른 여자한테 내가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그런 거 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사실 이 성공한 사람의 1가지 습관을 그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일상생활에 가도록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이게 굉장히 두껍게 매일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소명, 사명을 적을 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북두칠성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 북두칠성처럼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 자기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명이라고 사명선언서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거기에 제가 그때 어떻게 적었었냐면 2년을 통한 2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2년을 통한 2년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제 사명선언서 사명이었어요. 사실 관계라는 것은 인연이죠. 관계라는 것은 인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라는 것은 인연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럴 만큼 저만큼 인연이 복잡하다 또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저는 양자를 가서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생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가서 종손이 되니까 형제도 그러니까 친엄마 아빠의 형제들이 있고 양부모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양부모의 형제도 이제 원래 큰엄마의 딸, 나한테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또 큰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취해서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나하고도 배가 다르고 나하고야 당연히 나는 뭐 양자로 갔으니까 자 그런 아들도 있어요. 또 큰아버지가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일본 여자하고 또 그 가족이 형성돼서 거기서 또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양자 간 데가 10대 종손이에요. 제가 10대 종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자 안 갔으면은 사실은 뭐 다른 친척들 뭐 가족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텐데 종손이 되니까 그 밑에 가령 뭐 시제를 모신다든가 종회를 한다 하면은 그 밑에 친척들이 전부 다 종회원이니까 10대 할아버지 밑으로는 전부 종회원이잖아. 그러니까 종손이니까 전부 다 아는 거잖아. 아니까 어떻게 돼? 사실은 뭐 경조사에도 다 초청을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20촌이잖아. 할아버지 그 10대 할아버지로 보면 20촌도 초대장을 보내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거지. 우리 종손이 와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 20촌까지 우리가 뭐 20촌을 아나? 지금 아마 애들은 얼굴도 모를 거야. 20촌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야. 응? 요즘 세상에는 8촌도 모르지. 옛날에는 한마당에 8촌이라고 해서 8촌은 금방 8촌이야. 응?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 사실은 이 양가 사이에서 뭐 남자들은 뭐 그런 게 민감하지 않지만 생모와 양모도 알적이 그래도 내 자식으로 이제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집에 있게 하려고, 서로 자기 밥 먹게 하려고, 어?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2끼씩 먹을 때 있다고. 이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집에서 밥 먹고 저 집에 가서 또 밥 먹어. 응? 밥 먹었다 소리 안 하고. 그럼 입이 놓으면 배가 어떻게 돼? 그래서 배가 커져가지고 밥 먹고 나면 씩씩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착하긴 착하겠나 봐.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라고
다 그렇게 먹고 혼자서 시끄리고 이렇게 괴롭게 앉아 있었으니까 하여튼 자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나도 그런데 부인은 내 와이프는 어떡하겠어 양부모 나도 힘든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며느리는 서로 또 자기 며느리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응? 자, 그러니 제가 이 인연으로부터 자유해야 내 진정한 평화가 있지. 응? 그런데 이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 응? 끊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이잖아. 그래서 인연을 통해서 인연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어? 그래야 내 행복, 내 평화 이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이프가 제사 한 번 지내고 나면은 어디다 스트레스를 풀어?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제사 지내고 나면 싸우는 거야. 제사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는 새벽 다구르기 전에 12시 지나서 다구르기 전에 새벽 했는데 그때 도시에 사는데도 제사 참석한다고 8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복작복작 그 집에서 다 그런데 모이면 뭐 가만히 있나 먹으라 뭐 술 먹고 뭐 화투판 버리고 뭐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뭐. 그럼 어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 이놈의 세상 야 이 인연으로부터 자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내 삶이 자유는 없다. 그걸 언제 적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86년도 내가 86년도에 그게 참여했으니까. 엄청난 그때부터 통찰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거 보면은 그때부터 뭐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쌓여온 게 있으니까 2012년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인연을 통해서 있는 걸 엄청난 통찰을 쌓여있는 게 있었던 게 있어. 제가 실풀이 보이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으로서 끊을 수는 없지만 자유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자유, 평안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요. 어떻게 됐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자유가 된 셈이야. 오버가사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가 된 셈이야. 난 이제 가족들, 형제들 대수사에도 안 가요. 그래서 단지 부모 죽을 때만 가. 부모한테만 가. 뭐 이제 집안들 뭐 대수사 일체 안 가. 그러니까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안 가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아무 데도 안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신경도 쓰지 않아 이제. 원래 안 온다 이렇게. 그 형제들도 바라지도 않아 이제 내가 가는 거. 일체 집안 행사에 안 가니까. 단지 엄마 보러만 한 번씩 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양쪽 어머니 다요. 이제 큰엄마는 돌아가셨지. 이제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그렇게 안 됐지. 몇 년 전에 내가 갑자기 뭐, 사정으로, 이 법회나 이런 거 취소한다고 할 때가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된 큰어머니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이 생부 돌아가셨고, 생모만 지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뭐 사실 형제들도 다시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는 그런 이제 산소도 다 모아서 이제 제사 다 없앤다. 그 다음에 그 1년에 한 번 그 산소에서 시제로 한 번 모신다. 그때 음식도 이제 다 없애서 가장 간단하게 음식 딱 3가지만 한다. 죽과 포 3가지만 하는데 포는 별로 그런 거니까 과일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바로 안주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만 한다. 이렇게 싹 바꿨어요. 이제 종선의 이제 이 이력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역할을. 그래서
누 다른 사람 작은 집들이야 누구 집들이야 알아서 지르든 말든 그건 너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싹 바꿨어요.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는 추세로 지나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모두 자유가 됐어요. 자, 이제 제사로부터도 자유. 제사로부터도 자유. 산소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 뭐 앞으로 뭐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가령 그 밑에 자손들이 죽으면은 화장해가지고 다 뼈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산소 자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1년의 정손으로서 제사를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낼 때나 지금 이렇게 그 쌓았다 할 때는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데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이게 관념 속의 일이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거예요. 야, 조상한테 제사 안 지내고 그래. 막 이야 할아버지가 막 명당이라고 여기저기 막 산도 사고 해서 옮기는 그걸 갖다 다 모으면 야, 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사업에 망했어요. 그런 거 망하니까 봐라. 그럼 나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어른들 말 안 듣는 어른들 그래 말하겠네. 맞네. 몇 바람 탔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꿈자리 하나씩 그런 거 없고, 응? 꿈에 뭐 귀신이 나타난다든가, 뭐 조상이 나타나는 거라 하는 꿈자리식 그런 거 하나 없고, 응? 사실은 나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나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삶이 괴로워졌나? 자유로워졌어. 좋아졌어. 더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봐라 그래서가 아닌 거야.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응?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어, 있어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념으로부터도 관계 인연으로부터도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의 삶이야? 세상에 응? 자식 걱정도 안 하니, 응? 자식 걱정도 안 하니 결혼을 하든 말든 큰 자유네요.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어떻게 되든 그것도 저는 만나면 그래요. 너희 삶은 너희 삶이다. 응? 너희 삶은 너희 삶이다. 응? 그러니까 걔들도 이제 뭐 의존할 거리도 없지만은 의존할 생각도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자기 뭐가 일이 있으면은 연락하고, 응? 그거 없으면은 연락도 안 하다가 또 가령 만나게 되면은 서로 또 그렇게 하고. 억지로 뭐 만나려고 하고 아빠 안 돼. 나 오늘 일정이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만나는 거고. 자, 이건 뭐 단지 이름이 아들과 부모와 자식이지 아버지와 자식이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걱정할 게 없어. 얘들이 그 어떻게 잘 사나 타지에서 잘 사나 이 세상에 막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막 일타는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겠노 이러면서. 네. 그래야 뭐 적은 문제. 길바닥에 나가도 나는 그게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뭐 불편할 게 없죠. 저 얼마나 삶이 가볍고 홀가분하고 자유예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응?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관념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그 자녀분들이 다음에 힘들 때 그 자녀님을 또 이렇게 찾아갈 터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아들하고 새벽 4시까지 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자기 술김에 아빠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하니까 쑥스럽지만 자기는 밖에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다라고 그러는데 봐요. 비로소 저도 이런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